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할 용기를 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행복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상맨쉬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자존감은 돈 앞에서 무너질까?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갑니다. 계산할 때가 되면 괜히 핸드폰을 봅니다. 누군가 먼저 카드를 내밀면 미안 다음에 내가 살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은 잘 오지 않습니다. SNS의 내용을 보면 누군가는 좋은 차를 사고, 누군가는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누군가는 새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걸 보며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백화점을 둘러보다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합니다. 가격표를 확인하고 조용히 옷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원래 안 예뻤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예뻤습니다. 다만 제게는 비쌌을 뿐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윤홍균의 자존감 수업을 읽으며 하나의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자존감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문제다. 처음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존중, 다른 건가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니 제가 무너지는 이유가 보였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를 존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자존감이 돈 앞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어쩌면 조금 다른 방식이 있는지. 저자인 윤홍균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자존감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다. 존중은 조건이 없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이뤘든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뭔가 찔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조건부로 대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차를 사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비싼 옷을 입으면 나는 멋진 사람이다. 그것과는 반대로 돈이 없으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낡은 차를 타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고, 싼 옷을 입으면 나는 초라한 사람이다. 이게 제가 저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홍균은 이것을 조건적 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적 자존감은 외부의 기준에 의존합니다. 돈, 외모, 성취, 인정.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 저는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든 변합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고, 외모는 나이가 들면서 변하고, 성취는 타인과 비교되고, 인정은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조건적 자존감은 흔들립니다. 매일 매 순간 말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는 연봉도 괜찮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삶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늘 불안해합니다. 후배가 승진하면 불안하고 동료가 좋은 프로젝트를 맡으면 초조해집니다. 그러다가 동료가 연봉을 자랑하면 위축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친구의 자존감은 대기업 직원이라는 조건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면? 만약 승진해서 탈락하면? 만약 성과가 안 좋으면? 그럴 때마다 친구의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얼마 전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싫어. 항상 남과 비교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 저는 물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이 무엇을 가져야 가치가 있다고 느낄 것 같아? 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리 가져도 항상 부족한 것 같아. 바로 그겁니다. 조건적 자존감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봉 5천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벌게 되면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오늘은 이 차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를 사면 더 좋은 차가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윤홍균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적 자존감은 마약과 같다. 잠깐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 더 큰 것을 원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무너진다. 그런데 왜 우리는 유독 돈 앞에서 자존감이 무너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는 돈을 가치의 척도로 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우리는 묻습니다. 어느 회사 다녀? 연봉은 얼마야? 집은 있어? 차는 못 타? 그 사람의 인격이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내 월급이 얼마인지, 내 집이 몇 평인지, 이것들로 나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윤홍규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과 존재를 혼동한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그 이상이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며 저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제가 가진 것으로 저를 평가했을까요? 돈이 없을 때 저는 제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좋은 옷을 사지 못할 때 저는 제 자신을 초라하게 느꼈습니다. 친구들의 성공담을 들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가진 것이 적을 때도 저는 저였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 했고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통장 잔고로 제 가치를 측정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선배가 있습니다. 그 선배는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빚이 생겼습니다. 선배는 모든 걸 정리하고 다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선배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폐인이야. 사업도 망했고 빚도 있고 나이도 많고. 저는 선배를 봤습니다. 폐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책임감 있고 후배들을 챙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본인을 폐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업가라는 조건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윤홍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나의 실패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가 한 일의 실패로 받아들인다. 실패는 내가 아니다. 실패는 내가 경험한 것일 뿐이다. 이 문장을 선배에게 보여줬습니다. 선배는 한참을 읽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사업 실패가 곧 나의 실패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아니구나. 지금 그 선배는 새로운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빚을 갚고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을 폐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의 가치를 가진 것이나 이룬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윤홍주는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감은 비교에서 오지 않는다. 자존감은 자기 인정에서 온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는 스스로의 인정 말이다. 이 말을 읽고 저는 제 일상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얼마나 자주 저를 인정했을까요? 월급을 받으면 이것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끝내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나만 못 사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나는 지금도 충분해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부족했고 항상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교했습니다. 하지만 윤홍규는 말합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고.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비교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다고. 대신 필요한 것은 자기 인정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어. 이런 인정이 자존감을 만든다고.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것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제 차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좁은 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윤홍균의 책을 읽고 하나를 시도해봤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나는 괜찮았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실천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오늘 뭐가 괜찮았다는 거지? 월급은 그대로고 집은 여전히 좁고 통장 잔고는 줄었는데.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 나는 출근했어. 괜찮았어. 오늘 나는 동료를 도왔어. 괜찮았어. 오늘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괜찮았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는데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제 차를 탈 때 예전처럼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예전처럼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통장 잔고, 차, 집 모두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제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의 가치를 통장 잔고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제 가치는 매일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왜 자존감은 돈 앞에서 무너질까?
윤홍균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외부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돈, 성공, 인정, 소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나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이뤘든 나는 존재만으로 가치 있습니다. 이건 오만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당신이 돈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윤홍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은 가진 것에서 오지 않는다. 자존감은 존재 그 자체에서 온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 다만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 가치는 제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것을. 제 가치는 제가 매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가치를 측정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은 행복해질 이유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용기면 충분합니다.